네, 네, 안녕하세요. F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네, 오늘은, 네, 지그리스빌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이제, 일요일 날은, 일찍, 영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요일에는 좀 일찍 한 10시쯤에 문을 닫았거든요. 예, 청소하는데 한 뭐 30분 걸렸습니다. 일요일 날에는 한 10시쯤에 영업을 끝내는 걸로 내부 방침 이렇게 했습니다. 또 손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 5월달하고 10월달이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10월달하고 5월달, 그 다음에 12월달 술 장사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 뭐 이렇게 요럴 때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만 뭐 이렇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648회 역설타임즈쇼 2022년 10월 23일 이논리 성렬영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른 이유는 VOA 성렬영 세운영 배승희 어벤져스 전략회의 민경욱 아침안개 캡틴 따거 추북일 신인균 김현석 뉴욕 주민 이런 제목입니다. 네. 미국의 소리방송 VOA 성렬영 세운영 김현석 뉴욕 주민 김단태 김길선 아침안개 추북일 RFA 자유아시아 방송 신인균 배승희 소박사 신박한 지식 민경우 국토전략 너굴경제 1분 미만 올드튜브 캡틴 따거 지식보관서 이런 제목이고요. 우선 화랑님께서 노래 넣으면 생생함이 떨어진다. 저작권 시비 받을 게 뻔해서 안 넣었고요. 그래서 4K 처리 때문에 그렇군요. 일반 화질이 아니고. 하여튼간에 새로운 시도 화랑님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고요. 괜찮아요. 이런 것들 유튜브 시도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뇌에서 영혼을 발견했다. 이게 신박과학인가? 지식보관서인가? 이게 이제 신박한 과학, 환생이 부정될 수 없는 이유, 뇌가 죽어도 의식은 살아있다. 저는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 짧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믿는 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믿습니다. 신을 믿고 영혼을 믿는데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 환생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환생이 뭐 극히 일부 분들에 한해서 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체가 환생을 거듭한다, 윤회를 거듭한다, 환생을 거듭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무슨 어떤 분들은 윤회를 할 수도 있겠다, 환생도 할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할까, 열린 마음으로 열어두지만 환생을 믿는 건 아니다. 윤회도 부정하는 편이다. 힘들어하는 윤회는 있나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저 지식보관소에서 양자 얽힘 현상을 두고서 단지 인간의 뇌가 하고 의식이라는 것을 어떤 뇌의 작용, 뇌의 결과로 기능적인 결과로 의식이 발생한다는 것이 어떤 사고 방식인데, 인드라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냥
뇌라는 것은 의식을 발생시키는 뭐 하든가 담고 있는 그릇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릇이 있다고 해서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뇌와 뇌의 작용과 영혼을 좀 분리해서 사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양자 얽힘과 관련돼서는 양자 중첩이나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인드라의 그 우주론하고도 만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드라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꿈속에서 어떤 현상을, 근데 그게 그냥 개인적인 착각일 수도 있지만 개꿈들 대부분은, 근데 극히 일부분의 경우에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꿈을 꾸는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차원, 다른 평행우주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어떻게 꿈꾸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냐. 양자 얽힘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거든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우주의 극과 끝이 있더라도 동시적으로 서로 반응한다는 게 양자 얽힘입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나하고, 내가 있고 지구에 있고 안드로메다에 누군가가 있을 때 이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자마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전달된다는 얘기죠. 반응한다 이거죠. 동시성, 칼륨의 동시성.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인드라 우주론에서는 그러한 면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보고, 이 친구 지식보관소 얘기는 그렇게 해서 영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못 만들어요. 뭔가 항상 과학자들은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과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자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히 다가서지 못할 진실에 가까이 간다. 그러한 어떤 태도로 임해야지 내가 발견한 게 신이다, 영원이다, 뭐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저는 진정한 과학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사랑합니다. 당신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공개 댓글은 써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 인들은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수메르, 인류 역사를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 아카드 왕국. 뭔가 이 친구가 인드라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인드라 블로그도 약간 참조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뭔가 인드라의 국유본론, 수메르 경제상론에 가깝게 이 친구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같지는 않아요. 이 친구의 나름대로 관점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수메르 아카드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인드라는 좀 독특하잖아요. 그 독특한 면을 조금 더 반영했다 해서 좀 인드라가 소개하는 거고요. 원조야 인드라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저에게도 그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플 줄 없네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이 타이밍이에요. 어차피 다 걸리는 건데. 타이밍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난 2월달에 걸렸다면 인드라 요즘 또 약간의 환절기 껴서 그런지 코감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차피 걸리는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걸렸는데 하나도 안 아팠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걸렸는데 예,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타이밍도 중요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걸렸죠. 3월 달에 걸려가지고 2월 달에는 나타샤가 걸렸고 3월 때는 제가 걸려가지고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정부 지원금을 좀 받았죠. 네, 그때 격리했으니까. 저 사실 가게를 2주 동안 쉬었습니다. 인드라는 하루도 안 빠지고 가게 문을 열잖아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인드라가 걸렸을 때는 2주 동안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정부 지원금도 사라졌죠. 하도 많이 걸리니까 위암 걸리는 거 올 초에 걸렸다면 뭔가 돈이라도 조금 더 받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타이밍에 주식이든 투자든 걸리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라흐마니노프 초연 하이라이트. 그래서 둘째가 싸이 흠뻑쇼, 또 흠뻑쇼인데 흠뻑쇼라고 했네요. 인드라가 여러분이 주신 댓글도 약간 약간 수정하고 맞춤법을 그다음에 생각해서 창피하네요. 인드라가 이런 것도 흠뻑쇼라고 했네요. 흠뻑쇼가 아니라. 그래서 평소에 한국 힙합을 좋아하고 내년 입대 예정인 둘째가 왜 클래식에 심취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최근에도 둘째가 클래식 공연장을 자주 찾아요. 아니 저는 이 친구는 O형이거든. 혈액형이 O형이에요. 나타샤는 A형, 저는 B형, 첫째는 AB형 이런데 어쨌든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 가족은. 이 친구가 왜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드라는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클래식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클래식 공연장에 돈 주고도 안 간다. 말하자면 그렇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여기 잠이 오더라고. 클래식 공연 조용한 음악을 듣다 보면 수면제 진짜 둘째가 잠을 못 자나. 그러다가 클래식에 빠졌는지. 어쨌든 클래식 힙합. 화랑님 어서오세요. 클래식 힙합 생각해볼 만하고. 어쨌든 둘째는 싸이도 좋아하고 힙합도 좋아하는데 클래식도 좋아한다. 축구는 좋아하는데 레스터 팬이다. 이제 꼴찌 중이죠. 레스터가 꼴찌. 꼴찌죠. 꼴찌. 나 박진영. 또 인드라가 이제 스트레이 키드 하니까 박진영 블로그 유튜브에서 브라질에서 또 재미난 영상을 올렸네요. 인드라가 스트레이 키드를 나타시한테 얘기하니까 알더라고요. 스트레이 키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걔 5년 전에 나온 밴드 아이돌 아니야? 그래서 맞죠. 5년 전에 나왔어. 5년 전에 나왔는데 여태까지 몰랐단 말이야? 몰랐지 나는. 인드라는 며칠 전에 처음 알았어요. 스트레이 키드 자꾸 바로 방황하는 아이돌 그래서 스트레이 키드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스트레이 키드를 들어본 적도 없고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신인 아이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신인 아이돌인데 이렇게 애들이 나이 들어 보이지 하고 딱 봤더니 막 25살, 24살이야. 그럼 얘네가 왜 그럼 25살에 데뷔했나? 그래서 딱 보니까 5년 전에 데뷔했어요. 전 몰랐습니다. 진짜 지난 방송에서 스트레이트 키드가 신인 그룹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몰라가지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랑이 원래 보이그룹 방탄 말고는 팬덤은 센데 대중성은 떨어져요. 아 그렇군요. 네. 몰라요. 하여튼간에 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잘하더라고 저는. 아니 얘네들이 한 명쯤은 원래 외국인이 끼어 있잖아 블랙핑크처럼. 근데 얘네들 뭐 한 명 있더라고. 국적은 이제 한국계지만은 국적은 호주인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재밌더라고요. 예. 박진영이가 그 방찬인가 또 방탄이 아니라 리더가 방찬이야. 방찬한테 야 네가 한번 멤버들을 네가 만들어라. 완전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진영이가 그 저기 뭐야 방찬을 축구로 치면 감독을 시킨 거 아니야. 감독. 야 감독 방찬 감독 네가 한번 멤버 이렇게 한번 구성해봐. 그러니까 방찬이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스트레이키드 했고 프로듀싱도 직접 하고 작사 작곡하고 하고 하고 그다음에 가창력도 괜찮고 방탄이네요. 방탄들이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하고 그러잖아. 이 친구들은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간에 그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들어올 때는 괜찮다 평가를 내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키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나 해서 인드라 그럴 때는 이제 커버 댄스를 주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인기 있는 곡은 역시 매니악이더라고요. 매니악이 몇 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전 한번 이렇게 들으면 수십 번 듣잖아요. 그래서 대체 삼국지 같은 걸 반복하셨듯이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행이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중국의 그 사이즈 페럼이 발생한 우한에서도 이 매니악 스트레이키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흥미롭게도 베네수엘라에서도 커버 영상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터키, 러시아, 폴란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드라 그렇게 쫙 보니까 이란과 그 중동 아랍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지금 케이팝이 덜 유행하는 지역이 이란과 그 아랍, 아프리카 이 세 군데 빼고는 현재 다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BTS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도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캡틴 따고를 보면 영상을 보면 아랍 지역에서도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도 케이팝이 있다는 걸 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인기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힘내시고 인드라 응원한다. 스트레이키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캡틴 따고 한국인을 반겨주는 레바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인드라가 이런 어떤 그 수도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소도시에 가면 더 여행을 사실 만끽하거든요. 몰라서 안 가는 거지. 작은 어떤 거기 가면 여행하는 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캡틴 따고가 지금 레바논에 빠졌어요. 저도 레바논에 대한 편견 있잖아요. 우리는 레바논 하면 굉장히 위험한 국가고, 최근에도 무슨 폭발 사고가 났고
항상 그 분쟁 국가고, 예, 정치권들이 다 쓰레기고, 예, 그냥 극단적인 어떤, 예, 거의 맹꽁 시파르나 반쪽정 같은 애들이 정치를 지지를 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가 레바논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레바논이 민드라가 강조하는 수메르 경제 사학에서 중시하는 페니키아 지역이거든요. 페니키아. 오래된 도시예요. 벌써 중동의 판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 설명해야죠. 예, 그건 근대적에 들어와서 얘기고, 사실은 유럽의 레바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파리가 그렇게 괜찮으면 유럽의 레바논이지, 예, 유럽의 베이루트지, 레바논의 표현가 유럽의 베이루트지, 예, 중동의 파리라는 표현은, 예, 근대 이후에 레바논 지역이 프랑스 식민지가 된 것을 이후에나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근대 이전에는 파리라는 것은, 유럽의 베이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페니키아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직접적인 전파자 아니겠습니까? 페니키아 문자가 알파벳, 예, 그리고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은 인드라 강조했듯이 그 대부분이 페니키아가 만든 것이고, 페니키아에서 나간 것이고,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도 그리스 초기 자연 철학자들 상당수가 다 페니키아에서 기여하거나 페니키아의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캡틴 따고가 아주, 네, 레바논을 잘 묘사했어요. 이렇게 레바논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고, 레바논 사람들이 친절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레바논이 세계 어디나 들어봐도 굉장히 위험한 나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동양에서 이런 친구가 왔냐, 네,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이게 팔레스타인과 비교가 될 수 있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막 이 캡틴 따고한테 계속 칭칭총 뭐 이러면서 인종차별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선 레바논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같이 사진 찍고, 예, 여행을 만나죠. 예, 마치 자기가 캡틴 따고가 레바논의 이 작은 마을에 갔더니 손흥민 대접을 받는 거, BTS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생각해보세요. 하랑님이나 노총각들, 또 우리 테네님, 우리 또 누구야, 푼숙자님 같은 분이 레바논에 갔더니 거기서 BTS 취급하고 손흥민 취급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네. 한번, 네, 이도저도 안 될 때, 네, 한번 레바논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레바논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실 수 있고, 아랍은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근데 레바논 술도 팔고, 그 다음에 또 저기가 레바논이 기독교 성지예요. 네, 기독교인들도 소수파가 유명해요. 레바논 기독교파도 굉장한, 예, 전통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예, 그래서 사람이 굳이 안 가도 될 수 있어요.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노마드 선이라는 친구가 맞나? 이건 노마드 선이 아니라 얘는 누구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 친구 뭐더라? 여행하는 NPC. 이 친구는 이제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이 이렇군요. 참고하시고, 저는 아직 필리핀 가보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노마드 선이, 이 친구는 또 재미난
예, 홍콩에 또 가가지고 홍콩에 우리 또 필리핀 언니들, 필리핀 이제 가정부 하는 이 분들의 어떠한 애완을 또 같이 앉아서 술 마시면서 했군요. 78대 22, 80%는 다 집으로 보내고 20%는 맥주 사 먹고 있어요. 이런 거 딱 들으면 과거 60년대 우리 하독 광부와 간호사 떠오르죠. 22%는 술 마시는 데 쓰고 나머지 78%는 고향에 보낸다. 필리핀에서는 한 달 거리가 5,000원인데 홍콩은 비싸요. 홍콩에 왜 갔죠? 저기서 근데 영어가 되니까 한국과 일본에는 오면 더 대우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오냐? 한국어도 문제지만 내야 될 돈이 더 많대요. 한국과 일본의 커미션을, 그러니까 브로커한테 커미션 주는 게 만만치 않나 봐요. 홍콩은 저렴한 편인데,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못 온다. 한국도 한때 필리핀 가정부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 가정교사, 영어 가정교사를 지키기 위해서 필리핀 강남에서 필리핀 가정부를 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드라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외신 분석에 따르면 K-팝과 K-드라마가 최초로 세계 전체로 퍼져나간 어떠한 그 배경이 설명해서 전 세계로 K-팝과 K-드라마를 알린 장본인들이 필리핀 가정부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해외에 지금 필리핀의 그 네트워크가 굉장하거든요. 물론 동유럽의 그 에스토니아 같은 네트워크도 있지만 그 전에 꽉 잡고 있는 데가 이 필리핀 가정부 네트워크거든요. 필리핀 가정부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중남미,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유럽 어디에든지 있는 게 이 필리핀 가정부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가정부의 네트워크가 힘으로 K-팝이 유행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인드라는 유통을 장악한 건 국외본인데, 국외본이 이 필리핀 여성 이 가정부들과 어떤 이런 활용한 면은 있겠죠. 어쨌든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K-팝 인기는 한국 정부는 도움된 게 하나도 없다, 마이너스다. 역대 어느 정부도 김대중, 인드라 김대중 좋아하지만 김대중 때 인드라가 늘 강조하잖아요. 어떤 정부든지 정치권은 K-팝과 K-드라마를 악용하려고 했고, 여자 장사하려고 했고, 안 쳐다가 막 술 따르게 하려고 하나 했지, 이렇게 뭐 도움 준 건 없어요, 진짜로. 인드라 그건 국힘이나 반정미당이나 똑같아요. 다 쓰레기들입니다. 그 문학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한마디만 더 하면요, 반정미당 놈들이 더 나빠. 인드라 반정미당이 있어봐서 알잖아. 더 쓰레기들이에요. 더 쓰레기들. 더 그냥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더라고. 저쪽 반정미당 애들은 아니야. 저쪽은 국힘당은 가진 게 많고 이쪽은 가진 게 없어서 그런 분석, 개쓰레기 분석이. 반정미당 애들이 더 성욕이 강하고요. 더 더러운 짓은 더 많이 해요. 차라리 국힘당 애들은 대부분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약간 좀 덜해, 상대적으로. 근데 반정미당 애들은 젊었을 때 좀 더 놀던 애들이라고. 놀던 애들이 더 많아요. 이런 애들일수록 더 이렇게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가 더 많아요. 얘들아 볼 때 확률적으로. 뭐 국힘당도 애도 소시오패스가 있죠, 확률적으로. 그러나 확률적으로 얘들아 봤을 때 반정미당 애들이 훨씬 더 소시오패스가 훨씬 더 많다고 얘들아 장담합니다. 이런 면들을 강조해서 정치권이 그 K-팝에 기여한 바 없으면 무슨 외국에서 막 자꾸 그런 한국 정부의 힘으로 K-팝, K-드라마 진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도움 준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강조드리고요. 그거는 재패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정부가, 얘들아 강조할게, 일본 정부가 재패니메이션에 도움 준 거 없어요, 여러분. 국유본이 재패니메이션을 만든 거고 유통을 장악했으니까. K-드라마, K-팝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국유본이 만든 거고 박진영 같은 제작자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연습생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거지. 한국 정치권은 나 일본 정치권은 도와준 게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마이너스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중국 애들이 메콩 씨빠르가 한국 따라잡는다, 일본 문화 따라잡는다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그게 지금 중국 정부 메콩 씨빠르가 하는 짓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수준 낮은 짓이야. 그런 짓을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가 해왔어요. 메콩 씨파르 같은 나쁜 한심한 짓거리를.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요즘 덜한 거지. 자꾸 욕을 먹으니까 지네들도 깨닫해가지고 좀 덜한 거지. 사실 본질적으로 메콩 씨파르나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문화계를 대하는 기본 태도가 글러먹은 거죠. 반쪽 정원 말할 나위 없고 기쁨조, 반쪽 정원의 기쁨조, 그게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문학의 기본 마인드예요. 기쁨조가. 아시겠어요? 그런 좌파쇼, 우파쇼들의 그런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문화에 보탬이 됩니까? 전혀 보탬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신다면 이거 돈 먹었구나. 그리고 돌려까기 하는 거예요. 의외로 K-팝이 인기가 있으니까 거기가 배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좌파쇼적, 우파쇼적 관점을 가진 애들이 악의적으로 K-팝이나 K-드라마의 성공을 곡해하고 왜곡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순전히 박진영 같은 제작자나 연습생들의 피와 땀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밀어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설명하는 겁니다. 거짓이죠. 걔네들의 그런 어떤, 저희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 좌파쇼이기 때문에, 우파쇼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발전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걸 나쁜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K-드라마, K-문화의 어떤 그런 발전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것을 나쁜 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커미션 줘가지고 무슨 지원금 줘가지고 큰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잘못된 설명이. 그런 거에 좋다고 그런 거야말로 국뽕이에요. 국뽕. 그런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대중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성공하고 K-팝이 성공했다. 이것은 악의적인 반쪽 아베 같은 애들이 만든 동영상입니다. 엿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좋다고 김대중 때문에 한국에 좋아하면은 당신은 좌파쇼 또라이인 거야. 머저리인 거야, 머저리. 이해되십니까? 넘어가겠고요. 수준을 좀 높이세요. 언제까지 애비애미가 맥로인 그런 애들에게 세뇌돼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하여튼 간에 필리핀 언니들 한국 오면 평일 11만원, 주말 12만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보조직도 16만원,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또 신종 보이스피싱이네요. 그래서
택배 오면 함부로 뜯지 말고 우리 가족이 수신자가 우리 가족인지 확인하고 뜯으시라.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구 얘기. 요즘 토트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성모 골드 기자 좋아하는데 인드란 입장은 이렇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무사 덴벨라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미들에서 뭔가 이렇게 축구가 재밌으려면은 뻥 쏴가지고 뻥 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뭔가 이제 중간을 통해서 미들에서 공격 전개가 되는 게 패스 게임 하는 것이 재밌는데, 미들에서 패스 게임이 안 되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미들에서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월클 같은 선수, 무사 덴벨레가 있었고, 토트넘에 또 그 이전엔 누가 있었습니까? 레알의 그 발롱도르 상 받은 친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토트넘에 있었던 친구, 걔 누구야? 발롱도르 상 받은 애. 베일 말고 레알의 유명한 미들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친구들 다 셀링 다 팔았잖아. 모드리치 다 팔았잖아요. 그럼 토트넘,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런 친구들 다 팔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성적이 나온 거야. 포체티노가 그렇게 다 애들 막 알토란 같은 애들 다 팔아놓고서 성적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 그 친구 구단주 입장은, 구단주가 아니라 CEO 입장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 아스날처럼 하자. 아스날이 그 우승은 못해도 맨날 4위 챔스리그에 나가면서 싼 가격에 애들을 데려와서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성적은 계속 나오는 이런 아스날 어떤 운영을 토트넘도 따라하자, 그렇게 된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 토트넘 CEO가 생각이 뭐냐면, 감독은 월클로 하자. 그러니까 무리뉴 데려오고 콘테 데려오죠. 무리뉴도 월클이고 콘테도 월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수 월클에게 쏟을 걸 그냥 감독 한 명에 쏟고, 그러니까 아르센 벵거처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젊고 유망한 유망주들을 데려와서 손흥민처럼, 베일처럼, 모드리치처럼 키워서 판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베르바토프도 그렇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빅클럽이냐. 아니 독일 같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독일 축구팀은 이해하거든요. 뮌헨 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렇게 독일 팀들은 그 경제적인 면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재정을 중시하는 편이고, EPL을 제외하고서는 스페인이든 이태리든 독일이든 다 그냥 돈 되면 팔 수밖에 없는 재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토트넘은 EPL이란 말이에요. EPL에서 B클럽을 자신한다면 셀리클럽 하는 짓을 관둬야지. 아스날이 B클럽입니까? 아니야. 인드라 볼 때 B클럽 아니야. 이순날한테 죄송하지만 아스날이 무슨 B클럽이야. B클럽 아니지. 아르센 벵거 시절에 또 인드라는 아스날이 B클럽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벵거 감독 좋아하지만 아스날은 그냥 유망주 싸게 사가지고 팔았는데, 앙리라는 천재가 있을 때 한번 신나게 잘 나갔던 때지. 그거 외에는 뭐 아스날이 무슨 B클럽입니까? 그냥 유망주 싸게 사서 판 그런 구단이지. 전 그렇게 봐요.
예. 야, 지금 EPL 빅클럽은 예. 넷이에요, 넷. 맨유, 맨시티, 첼시 세 군데네, 세 군데. 셋. 예. 아스날 지금 보세요. 그 맨시티에서 구닥다리들 데려오잖아. 예. 예. 1위로 판명난 애들 아스날로 데려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봤을 때 EPL에서 빅클럽은 예. 아 죄송합니다. 네 군데 맞아요. 네 군데. 맨맨 리첼, 이순날 빅클럽, 맨맨 리체라. 아도 빼세요. 토도 아니지만 맨맨 리첼, 맨시티, 맨유, 그 다음에 리버풀, 첼시 이 네 군데가 빅클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고요. 인드라가 또 미들 얘기 강조하니까 갑자기 막 이재성이 골 넣고 이강인이 골 넣고 그리고 막 지금 막 그 맨유 같은 경우는 또 인드라가 월클 강조하니까 이번에 레알에서 맨유로 온 그 월클라는 명 있잖아요. 걔가 또 극장골 넣고 어떻게 이번 주는 다 홈팀이 잘하고 미들에서 뭔가 다 사건 사고가 나네요. 인드라가 또 미들 한번 강조했다고 이런 재미난 사건이 이루어지네. 그리고 이제 인드라는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홈 경기가 중요하다. 홈에서 경기하면은 뭐 딱히 뭐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지만 지금이야 그런 게 별로 없어졌고요. 그냥 있다면 컨디션 유지에 좋다는 것 뿐이에요. 내 집에서 훈련하니까 마음 편한 거지. 다른 애들은 막 버스 타고 와가지고 하면 그게 또 피곤한 거고 그런 어떤 컨디션 유지가 상대적으로 좋다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토트넘은 유대 구단 아닙니까? 반면에 뉴캐슬은 사우디 구단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거 참고하세요. 토트넘이 그 맨시티에 강하잖아. 5일 구단에게 강한 면모가 있다. 그런 어떤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뉴 이게 약한 게 토트넘이다. 그런 것처럼 EPL 팀들은 그 어떤 순위와 상관없이 상생 관계가 있어요. 상생 상급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 성적이 늘 안 좋은 팀이 있고 좋은 팀이 있고 그러는데 인드라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인드라 또 얘기하면 또 인간지표가 될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전 조심스럽게 토트넘이 홈이고 상대가 뉴캐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경기에서 져가지고 굉장히 욕을 먹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강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조심스럽게 토트넘과 뉴캐슬 경기를 토트넘이 이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인드라 여태까지 얘기한 게 토중딱인데 토비가 토트넘 빅클럽 아니야. 토트넘은 중위권이 딱이야. 이 얘기한 건데 왜 갑자기 리중딱 리비가가 나옵니까? 전 클럽 감독 좋아해요. 그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노쇠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전성기가 있었잖아. 그리고 전성기가 지나면 그 어쩔 수가 없습니까? 리빌딩을 해야 되는데 리빌딩이 쉽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땐 살라도 이제 노쇠화를 겪고 있고 무엇보다 리버풀은 마네를 파는 게 큰 실수입니다. 저는 살라가 지금 요즘 부진하잖아요. 마네 때문입니다. 마네가 그동안 이렇게 커버를 많이 쳐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버풀의 어떤 밸런스를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마네 한 명 빠져가지고 밸런스가 많이 붕괴됐다. 부상 탓하는데 부상 탓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리버풀은 마네는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
또 잘 되고 하여튼 간에 예, 만회 때문이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어떤 팀이든지 전성기가 좀 지나면 몇 년간은 침체기에 빠졌다가 다시 간다. 그래야 이제 침체기에 빠지면 리빌딩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어떤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축구 얘기는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강인이, 그 다음에 재성이, 그 다음에 소박사 다음 주 또 춥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올드티브 장진호 전투 참고하시고, 장진호 전투 하니까 1983년, 인드라가 1983년이면 고3 시절입니다. 고3 때 막 연극한다고 막 명동에서 술 마시고 지랄 떨던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아침안개님, 이게 이제 아침안개님, 지형정찰, 이런 게 아침안개님의 힘, 아주 역량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채널,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등병 같은 걸 소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은 정보력이다. 이런 인드라 볼 때는 이런 군사 안보 쪽에서는 원탑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공격이 늘고 있다네요. 아침안개님에 대해서 반쪽미당 떨거지한테 뭔 신경을 써, 뼈쪽까지 김현정 지무팔에 걔도 정리돼야 되는 쓰레기들 이러면서 니들이 성경 써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너무 초장에 힘 빼지 마라. 지적도 안 했는데 어쩌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친구 차이나 간첩 아니면 통진당 계열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냥 넘어가고 하여튼 간에 미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안개님. 원래 허세거든. 허세가 알고서 떠드는 거 아닙니다. 이 통진당류와 차이나 간첩들의 특징은 오만불손, 겸손함이라고는 1g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자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숨은 실세인 양 행세하는 게 얘네들의 어떤 허세력이죠. 세상은 반쪽정원이 움직인다. 나는 반쪽정원의 지시하에 움직인다. 이런 식의 종북 성향. 세상은 맹꽁이 시파르가 움직인다. 미국의 배후에는 맹꽁이 시파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계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안개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아침 안개님이 삼국지 같은 거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런 건 격장지게도 안 되고. 아침 안개님이 이런 거에 넘어갈 나이는 이미 지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뭣도 모르는 놈들의 허세 쩌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이런 거 관종이야, 관종. 반쪽정원이 자기 존재감 과시하기 위해서 관종이잖아. 관종짓 하는 거예요. 관종짓을 일일이 받아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관종은 관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수준은 낮아도 듣기 편한 방송. 그러니까 신인균 선생님 방송이 수준이 낮나 생각이 듭니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인균 방송이 듣기는 평이한 방송이죠. 듣기 좋은 방송입니다. 전 신인균 선생 좋아합니다. 대중성도 있고 조회수 높죠. 그리고 구독자 수도 많고, 그 다음에 화면 구성 같은 게 전달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대중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 신인균 선생.
시절 시인금 방송도 좋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모든 보험회사가 싫어합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인기 끌면 PPL 광고 협찬이 들어오더군요. 인드라도 일단 이거 라이프 캐치인가 해서 조회했더니 인드라가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놓친 보험금이. 그 중에 이미 3년 지나가지고 뭐 못 찾는 돈이고 30만원인가 나 이거 분명히 돈 받은 것 같은데 신청해서 실손보험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행 해봤습니다. 20%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20%는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인드라가 진짜로 뭐 여기저기 단일 어떤 수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가게 나오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되나 해서 대응을 맡겨봤습니다. 어쨌든 일부 미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놓친 보험금 있나 참고하시고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성렬형 도스태핑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발도전. 경찰의 날. 그 다음에 이거 뭐 유동규. 그 다음에 이제 배승희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벤져스 전략회의 뭐 신지호라고 전에 이제 국회의원 했던 친구가 하는 건데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 오늘 처음 가봤어요. 했더니 채널 구성 방식이 인드라 같네요. 인드라가 라이브하고 라이브를 몇 개로 쪼개서 업로드를 제어하잖아요. 과거에는 30개까지 쪼개서 하던 걸 근래에는 2개에서 4개 정도로 나누는데 그거를 어벤져스도 하네요.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모르죠. 인드라가 이러한 시도는 인드라가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두 인드라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참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어쨌든 잘 해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명의 탄핵선동 먹힐까? 운전비나 제명이도 전두환처럼 다 계획이 있었겠지. 하나 뜻대로 되었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백담사 아름다운 사찰 백담사.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연화정사 이런 풍경. 그 다음에 유승민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 전격 중단. 그래서 인드라 뭐 여론조사에 관련돼서는 여론조사는 과학이지만 발표는 조작이다.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그렇게 많이 얘기한 바 있죠. 가중치를 움직이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인드라가 또 강조하는 게 뭐죠? 뭐냐면은 문준비 때 지지율과 현재 성렬형 정부의 지지율을 비교하면요.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문전비가 60% 넘었던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30만 빼면 현재 성렬형 지지율이 나오죠. 자, 투표율은 이 여론조사는 절대 지지율입니다. 절대 지지율. 투표율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렬형이든 문전비든 제명이든 지지율을 절대 지지율로 환산하면 30%에서 28% 사이에요. 절대 지지율로 환산하면. 다시 말하자면 성렬형의 현재 지지율은 어떠한 거품도 없이 나오는 지지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문준비 때 지지율은 뭐냐? 거품이 엄청나게 섞인, 다시 말하자면 절대 지지율의 30%대를 문준비가 대선 때 얻었던 득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플러스
예를 들면 77%가 투표하고 23% 투표를 안 했단 말이야. 기권했단 말이에요. 그 플러스 23%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60%가 넘는 거야, 지지율이. 예. 그러면 지금의 여론조사가, 성렬형 여론조사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한 것뿐이야. 문제는 문전비 지지율이 사기였다고 저는 보는 거지. 60%가 나올 리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지지율이 어떻게 60%가 넘어.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인드라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자, 성렬형 지지율은 32%라고 하자. 반정비당 지지율은 지금 몇 퍼센트인 줄 알게? 예? 인드라 짐작하게 한 20%도 안 돼. 여론조사 뻥튀기 하다 보니까 반정비당 지지율을 좀 더 높게 잡아준 거에 지나지 않아. 응? 국힘당 지지율보다 성렬형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근데 반정당 국힘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뭐 40% 육박하잖아. 난 인드라는 국힘당 지지율이 40% 육박하는 거에도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인드라가 볼 때는 국힘당 지지율도 성렬형보다 한 10% 낮은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아니 지난 대선 때 국힘당 지지한 분들만 성렬형 지지한 거 아니거든요. 반정미당이 싫은, 문전비가 싫은, 죄명이가 싫은 사람들도 국힘당 지지자가 아니지만 성렬형을 찍었다고요. 국힘당 지지자들이 다 성렬형을 지지한 건 만 지지한 건 아니라고요. 예, 그런 걸 감안하면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인드라 강조했죠. 대선 때 누구를 성렬형을 찍었어. 그 사람은 불과 몇 개월 만에 탄핵한다고 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인드라가 수십 년 이런 여론조사 검토하고 정치권도 있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아무리 자기가 찍은 대통령이 잘못해도 몇 년 갑니다. 오래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대통령 잘못해도 5년 내내 성렬형 칭송하고 5년 내내 반쪽정은 만세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 자기가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예를 들면 자기가 그 문전비를 찍었는데 문전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 경우 어떡하냐? 주변에서 보면 알게요. 지지난 대선에서 문전비를 대통령 시켰는데 시켜놓고 보니까 문전비가 개판을 저지른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지난 대선에서 문전비 찍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가? 문전비를 욕하는 사람은 소수고 그냥 말을 안 해. 말하자면 이런 거지. 속으로는 자기도 욕해. 문전비 좀 일 좀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문전비 욕하면 거기에 동의하기보다 괜히 그냥 심술이 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잘못하면 가족이 잘못한 건 알아. 그럼 나는 가족을 깔 수 있어. 그러나 다른 타인이 우리 가족을 까면 그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 딱 그게 그 상황이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난 대선에서 인드라는 기권했잖아요. 세훈형 때도 기권했고. 인드라가 그런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렬형을 지난 대선에서 지지한 사람들은 철회한 사람 없어요. 몇 개월 만에 철회하는 경우 없어. 각히 그건 사기지, 사기. 각히 일부가 제명이 찍어놓고 성렬형 찍은 것처럼 막 저번에 택시 운전사처럼 누가 봐도 반쪽미당 당원 지지자인데 성렬형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쇼하더라고요. 인드라가 강조했잖아. 준석이 좋아한다고 막 쇼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자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어설픈 쇼, 이런 정치 쇼가 이 어설프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이 쇼가 10년 전에 통했다 이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왜 통했냐? 대한민국 시민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다 이거죠.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두 가지는 국제 요인이에요. 한 가지는 국내 요인입니다. 첫 번째 국제 요인, 우리나라가 항상 모든 정세를 국제 정세 우선시해서 보잖아요. 첫 번째는 국유본이 당시에는 친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유본의 전략상 전 세계를 친중 노선으로 정했기 때문에 친중 세력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미당을 살려야 했고, 반쪽 노면 24시간 방송에 눈물의 반쪽 노면, 그래서 한국 최초의 파시스트 반쪽 노면을 막 식격화시켰다 이거예요. 국유본이 매체를 동원해서 한 거죠. 첫 번째는 당시에는 친중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러나 지금은 국유본이 반중이란 말이에요. 전략을 바꿨어요. 얘가 이거 몇십 번이나 얘기했죠. 국유본이 왜 친중을 30년간 했고, 핑퐁 외교 이후로, 핑퐁 외교 때부터 따지면 뭐 말하자면 50년이죠. 지금은 왜 반중인가? 이것들이 세계 전략상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 친중했다고 해서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친중했기 때문에 과거에 친중했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국유본이 그런 걸 원하니까 한 것뿐이에요. 첫 번째 그 정세가 달라서 이명박 때는 전 세계가 친중했는데 지금은 반중한다. 이게 큰 차이고 국유본 전략이 바뀌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반쪽 아베가 주도했던 상극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때는 세계 최고 정부 기구였어요. 국유본 의사결정 기구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CFR이 아니라 상극위원회였어요. 상극위원회 중에 아시아 지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아베가 힘을 냈고, 반쪽아베의 동아시아 그림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반쪽아베 입장에서는 반쪽미당이 필요하다고 인들아 강조했죠. 그래야지 반쪽아베도 일본 구급 우익파쇼도 살고 대한민국 좌익파쇼도 살고, 그런 걸 해가지고 일본이 야심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이해관계라고 인들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반쪽아베는 문전비를 임명했던 거죠. 그리고 제명의를 지지했던 것이고요. 반쪽아베가. 근데 반쪽아베가 되졌네. 그래도 잔당파가 있는 거죠. 반쪽아베. 그것들. 두 번째가 지금은 대록주 시대다. 대록주 시대의 세계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상극위원회가 아니라 CFR이다. CFR. 미국 외교협회가 현재 세계 최고 정부 기구다. 국영 황제가 바뀌면 세계 최고 정부 기구도 바뀐다. 과거에는 상극위원회였지만 지금은 상극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다. 상극위원회 홈페이지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라는 것은 상극위원회가 맛이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망가지면서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시대의 세계 최고 정부였던 빌더버그가 망가지듯이 대록주가 집권하면서 지금 상극위원회가 개점 휴업 상태고 망가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국유본 조직에서 상극위원회가 망하고 CFR이 세계 최고 정부 기구로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때는 상극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문전비 대통령 임명하고 세월호 일으키고 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 주도하에, 반쪽아베 주도하에. 그래서 반쪽 노면 시절에 상극위원회 전체 회의를
했고, 서울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탄핵당하기 전에 직전에 상기위원회 전체회의를 서울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극위원회가 망가졌어요. 두 번째 정세가. 그러니까 이명박 때와 다른 건 상극위원회가 망했다. 지금은 CFR이다. 국제정세 두 가지죠. 친중에서 반중으로, 상극위원회에서 CFR로. 세 번째는 국내 요인입니다. 반쪽 노면이죠. 그것도 반쪽 노면도 국제정세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국내에서 그 반쪽 노면의 그 쇠뇌, 반쪽 노면의 눈물, 막 24시간 막 TV든 라디오든 길거리든 모든 그냥 반쪽 노면 눈물, 바보 반쪽 노면, 막 그래가지고 쇠뇌 시키니까 이건 완전 파쇼 선동이에요. 그냥 부패 덩어리, 부패 암덩어리, 한국 최초의 파시스트 반쪽 노면이 갑자기 그냥 성인 반열에 올렸어. 무슨 예수님처럼 우상 숭배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반쪽민당이 망하니까 그렇게 만든 거겠죠. 반쪽 아래 그런 상극위원회에서. 그게 강력한 마약이라고요. 필로폰이라고. 뽕이라 뽕. 반쪽 놓으면 뽕. 그것도 10년이야. 10년 동안 우려먹었으니까 사골국물, 이 관장사를 엄청나게 해먹으니, 그게 지금 가장 그 뽕에 막가가지고 정신이 망가진 이 40대 한국 마지막 이 집단 꼴통 적폐세대, 이 40대 이 뽕들이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 뽕에 취해가지고, 내가 썩어가고 있잖아. 내 썩어가는 이 40대들은 몰라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반쪽 놓으면 이 파쇼 뽕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10년이 지났어. 영화든 뭐든 자꾸 우려내도 이제 통하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런 생각 하겠지. 다시금 뭔가 반쪽 노면처럼 운전비가 갑자기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걸 좀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미네르바 자살해! 이런 것처럼 뭔가 자살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 외에는 얘네들은 있는데, 인드라가 한마디만 할게. 좌이파쇼들아, 설령 죄명이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내린다고 해도 반쪽 노면 같은 효과가 다시 일어나진 않아. 그때는 친중이었기 때문에, 상극위원회 반쪽아배가 지배하던 세계 최고 정부기관 반쪽 상극위원회였기 때문에 국유본 어떤 정세 속에서 이게 먹혔다고. 그러나 지금은 반중인데다가 CFR이야. 운전비가 자살쇼를 하건 죄명이가 자살쇼를 하건 그게 안 통해. 좌이파쇼들에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살쇼 하지마. 하면 너네들한테 오히려 힘들어. 이건 너네들을 염려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걱정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통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너네들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역효과가 나니까 오히려 인들은 좋아야지. 왜냐면 니네들이 안 될수록 인들은 좋거든. 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한민국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2025년까지는 국유본이 아직 통일을 결정하지 않았거든. 가성비가 아직은 분단 체제가 좋아. 부여 입장에서는. 그 2025년까지는 반쪽 민주당이든 반쪽 정은이든 반쪽 정은이 미션 끝나면 뽕유정이 집권하든 뭐 하여튼 간에 향후 3년 동안은 어떻게든 버텨줘야 되는 거야. 마치 푸틴의 후임자를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푸틴이 가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니네들이 있는 거지, 니네들을 좋아해서 예뻐해서 국유본이 죄명이를 반쪽민당 대선 후보로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쿠터님 죽어서 부엉이가 될 수도 있지만 원숭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끔찍한 발언을 하시네. 네, 상상해 보시는 분들만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라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쿠토님이 후진타오 끌려 나와요. 후진타오가 끌려 나온 건 아니고 우리 국토 전략이 좀 과장한 거고, 후진타오가 그 공개 석상에서 진핑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조용히 이제 주변에, 원로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잘 보좌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과장해서 국토 전략이 얘기한 거고요. 국토 전략 그거의 장점이지. 저가 끌려 나갔다. 마치 장성택처럼 연상시키는 그런 화법이죠. 그래서 저는 국토 전략 저런 국뽕은 인드라가 위험천만하지만 봐준다.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하고 넘어가 주겠습니다. 맹꽁이 18가 중국어 아장나죠.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강조했고요. 진심으로 맹꽁이 18의 영구집권을 지지하고 있죠. 인드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훈이 형이 난 알아요. 좋은 말씀이고, 세훈이 형이 이제 또 구청장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청 지금 막 인드라 볼 때는 구청장 분들 빨리빨리 세훈이 형과 이런 동영상 만드세요.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 지자체장의 으뜸이 세훈이 형인데, 세훈이 형 하는 것이 롤모델이에요. 우리 이정복 인천시장님, 그 다음에 김영한 충북도지사, 뭐 이런 분들, 그냥 다른 거 없어. 세훈이 형처럼 하면 돼요. 이렇게 구청장 다 만나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네. 자, 항상 세훈이 형 레전드 서울시장으로 남길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국토 전략, 이거는 한국 무기 출고되자 난리난 폴란드, 중국 눈 뒤집힌 이유. 그래서 이런 어떤 비유, 한국은 폴란드고 일본은 독일이고 북한은 벨라루스고 중국이 러시아다. 아주 재미난 비유고, 실제로 그 폴란드 시민, 폴란드인들이 한국과 비슷한 어떤 감수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있어요. 생각하면 폴란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폴란드 사람, 폴란드 하면 브레진스키, 폴란드계 유대인이죠. 브레진스키 떠오르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알게 모르게 폴란드계가 굉장히 아일랜드인 만큼이나, 아일랜드인 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폴란드계도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이 그 독일하고 그 러시아한테 분할 통치 당했던 역사 때문에 독일하고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후시진, 황구시보. 저는 황구시보 개인적으로 얘네 그냥 사고 치는 애들이잖아요. 저는 황구시보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런 막가파가 있구나. 그냥 인터넷 소문, 그냥 한 개인의 어떤 싸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저런 황구시보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게 중국의 수준이구나, 맹꽁이 시파르의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후시진이나 황구시보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앞으로 황구시보 같은 데서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맹꽁이 시파르의 영구집권을 지지하는, 진심으로 지지하지만 또 진심으로 그 황구시보의 후시진 같은 애가
종신으로 기자 생활하고 편집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시진 얘 또 뭐 알고 보면 또 겉으로는 반미 속으로는 친미 뭐 이런 애들이 소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좀 예, 후시진 활약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해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우리 너굴경제 잘 정리했네. 1대1로가 왜 이겼나 보시면 되고 뭐 그랬어. 예. 간단해요. 이제 중국에게 돈 빌린 국가들 인들아가 해법 간단하게 알려줄게. 잠비아를 얘기했는데 제가 잠비아도 훌륭한 예죠. 너굴경제가 소개한 건데 잠비아는 처럼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아주 1분 간단하게 1분으로 요약해서 해법을 제시할게요. 중국한테 돈 뜯긴 나라들 첫 번째 정권을 갈아치면 됩니다. 메콩 C8하고 뭐 해먹었던 이게 다 커미션 먹고 하려고 정치권 애들이 뭐 생각 있겠어. 커미션 한 뭐 10% 20% 준다니까 헬렐레 걸어가지고 다 했겠지. 자 간단해. 정권 교체하고 그 전 정권을 고발하는 거야. 깜빵해 놓고 이건 불법이다. 그 정권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는 따라서 이 빚은 그 개인에게 정권에게 이전 정권 문전비건 누구간에 걔가 물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국가는 책임지지 않겠다. 배째라! 이렇게 되면 돼요. 아주 간단하잖아. 정권 교체하고 이것은 중국 메콩 C8에게 진 빚은 국가 빚이 아니라 전 정권 빚이다. 해당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 돼요. 배째라 하면 됩니다. 돈 안 갚겠다. 그냥 선언하면 돼요. 예전에는 이러한 거 얘기하면 안 됐죠. 왜냐면 국유본이 친중 노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났어요. 근데 지금 반중 노선이 됐기 때문에 중국 없는 세계 경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안심하고 배째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권 갈아치고 해당 정권이 중국 메콩 C8하고 뭔가 해먹었다. 뭐 태양광을 해먹었다. 그냥 싹 다 무효로 돌리고요. 국가 채무를 그 당사자한테 다 돌려서 개인 재산들 다 몰수하고 그러시면 돼요. 비자금 철저하게 추적해서 그게 스위스 비밀 금고에 있든 암호화폐에 있든 그거 어디든 간에 국유본이 도와줍니다. 지금 암호화폐 지금 성렬형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국유본에서 시작한다고 인들아가 강조했잖아.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이 1년 그냥 운전비 정권 내내 떠들었던 거예요. 암호화폐 문제가 있다고. 간단해. 태양광이든 뭐 새만금이든 뭐든 암호화폐든 중국에게 빚이 있다? 그냥 전 정권에게 다 떼놓고 국가는 책임 안 지면 돼요. 그래서 문전비 류한테 뭐 제명이 류한테나 뭐 골루빵 류한테 걔네들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 이러면 돼요. 간단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후진타워 연행 장면 보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골봉 전략, 불투 전략 재밌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야 푸틴이 정말로 자기는 인터넷 안 한다고 하더니 진짜 푸틴이 인터넷 안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진짜 100년 전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텔레그래프. 아무리 봐줘도 50년 전 사고방식.
루안스크 포기. 무슨 100년 전 무슨 1차 세계대전 참호전 합니까? 이건 뭐 얘네 갈수록 진짜 러시아 애들 지금 얘네 푸틴 무슨 생각하는지 항상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민경욱 이번 집회 때 문전비 물러나라, 문전비 구속해라, 제명이 구속해라, 부정선거 밝혀내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좋은 얘기했네요. 그다음 워싱턴 톡, 북한 고강도 도박 군축 협상 핵무장로 현실성은. 그래서 볼튼 대사가 인터뷰했죠. 님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그때 특파들이 볼튼 대사를 맹비난했죠. 그때 저는 볼튼 편을 들었습니다. 볼튼이 옳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 당시에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하는 쪽이었을 때도 저는 볼튼을 지지했습니다. 분명히. 그러고 이제 리비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드라도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더니 갑자기 볼튼 대사도 리비아 모델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이 볼튼 대사의 입장은요, 인드라하고 많이 주장이 같죠. 그러나 이것은 볼튼 대사의 이런 입장은 한반도 문제가 최우선일 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지금 디플로맷이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온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우선순위가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지. 국익원의 큰 그림 속에서 보시면 이해가 돼요. 최우선 관계가 중국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국. 두 번째는 내가 뭐라고 했죠? 북핵은 구경 거다. 북핵은 한반도 핵, 일본 핵, 최종 목표가 독일 핵으로 가는 긴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드라가 성렬형의 대담한 제안 이전에, 성렬형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정전협상론 이런 거 나올 때 이거는 성렬형 정부, 성렬 정부에 어떤 나온 거지 문전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바 있죠. 그래서 군축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드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드라가 현재까지 추정하고 생각한 바는 이 볼튼 대사와 그 다음에 디플로매치 편집장 이 사이가 이든영이 있는, 이 사이에 이든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든영은 이 디플로맷 편집장의 입장도 아니고 볼튼 형의 입장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나간 디플로맷의 편집장보다 더 나간 주장도 아니고 볼튼 대사보다 더 저쪽으로 간 주장도 아니에요. 이 사이에 이든영이 있고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서 한반도 문제를 대하겠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플로맷 편집장 같은 애가 이렇게 떡밥을 던져줘야지 좌익 파쇼나 발족정원도 반응할 거 아니야. 지금은 트럼프가 원래 이런 것들은 떡밥을 주려면 트럼프 같은 애들이 떡밥을 줘야 되는데 트럼프는 출연시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디플로맷 그 지금 편집장의 입장은 약간 좌익 파쇼스러워요. 좌익 파쇼적인 떡밥을 던져준 겁니다. 그걸 발족정원이 물면 다행인 거고 안 물면 할 수 없죠. 딱 그 꼴이야.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 우선이다. 그리고 북핵은 궁극적으로 독일 핵으로 가는 국영 긴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는 이제 반쪽정에게 던지는 떡밥이다. 물면 좋고 안 물면 뭐 그냥 명분에서 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쏴 반쪽정은. 너 그 미션 끝나는 거야. 그냥 올해 안에 빨리 핵실험하고
연말에 돼지자. 뽕여정이 한번 북한 여성 지도자가 되는 걸 한번 보고 싶어. 뽕여정이 반쪽 노면 저 반쪽 정원 대신에 북한 지도자가 되는 그게 멋있잖아. 재밌잖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자 그리고요. 아이고 김기선 누님, 준비되면 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 반쪽 정원은 눈치 보지 않는다. 눈치 봐요. 그거는 우리 김기선 님을 늘 존경하지만 좋아하고, 반쪽 정원 눈치 봅니다. 반쪽 정원이 자기가 스스로 북한 지도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반쪽 일성이나 반쪽 정일이나 반쪽 정원이나 얘네들을 임명한 건 국유본이지, 무슨, 반쪽 일성이 반쪽 정원한테 권력 준 거 아닙니다. 반쪽 정일한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맞지.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저 반쪽 정원이 메콩 시파르가 그 뭐 집권하든 말든 준비되는 대로 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랫동안 자기 17년간 뭐 그렇게 했지만, 그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라는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봐요. 완성되고 나서도 그 타이밍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기를 정할 수 있죠. 그런 거 안 하면 반쪽 정원이 병신이죠, 병신. 저는 여태까지 하는 걸 보면 반쪽 정원이 타이밍 맞게 해왔다고 봐요. 님들아 볼 땐 그런 정보는 반쪽압의 라인에서 이런 타이밍에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정보를 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게 이제 저하고 김기선 누님 좋아하지만, 그게 김기선 누님과 인드라의 차이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김기선 누님을 좋아한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다음 RFA, 이런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정론을 말씀하셨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북 억지로 강화로 북협상장 유도해야. 그러니까 무게소리 방송에 이제 저쪽으로 가니까, 말하자면 무게소리 방송이 미국 중간선거 지으면서 약간 좌익파쇼 스럽게 이제 약간 이렇게 살짝 눈치 보고 있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RFA는 이렇게 자유우파 쪽으로 좀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소리 방송 유엔총회 격한 설전, 한국 주먹주먹 북한 비판 좋고요. 보아 간다 히잡 시위, 한국에서도 동참, 한국에서도 한국 유학 일한 여성이 아이샤가 거리에 나선 이유, 점점 좋고요. 그다음 미국 선거 승리 결정한 경합주,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이렇게 있다 이거죠. 참고하시고요. 미국의 소리 방송, 북한 이권 결의안 공동지향구, 한국 동참, 여태까지 5년 동안 침묵했죠.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죠. 한국이 드디어 정상국가로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국가 되고 있죠. 국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안보 면에서, 그 다음에 경제 면에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현재 5년간 똥통에 빠졌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죠. 워낙 똥통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똥짓거리를 너무 했기 때문에 쓰레기였죠.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 점령진 겸령 내린 진짜 이유, 우리 추국일 선생, 푸틴은 끝났다는 걸 알겠죠. 후임자 정해진 걸로 저는 보고 있다. 그 다음에 하마터면 중국이 추월당할 뻔, 땡큐 시진핑. 이거는 지난 방송도 얘기했지만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못 봤는데 추국일 선생 얘기를 들으니까 인드라 논조를 거의 따라 하신 것 같네요, 칼럼니스트가. 어째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 같은 인물을 제2의 등소평으로 내세웠다면 세계가 진짜 긴장했죠. 근데 모택동 같은 파시스트 맹콩 시파를 임명하였으니까 세계가 안심하네요. 미국도 안심하고 인도라도 안심합니다. 중국인들한테는 재앙이겠죠. 대약진 참사, 문화 대구태 같은 사건 것들이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맹콩 시파르가 영구 집권하니까 문전비가 집권했던 시기가 떠오르네요. 굉장히 우울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시민에게는. 그러나 전 세계는 문전비가 헛짓거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위협적이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문전비가 그 역할을 했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시절에는 국가가 발전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근데 인드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 두 번째 문전비 파쇼 정권 때 두 정권에서 대한민국이 후퇴했다. 국가 경쟁력이 뒤처졌다. 그렇게 저는 감히 평가합니다. 파시스트 정권, 한국의 역대 정권, 그러니까 북한은 다 파시스트 정권이고 노예제 파쇼 정권이고 대한민국에서 역대 파쇼 정권은 둘이다.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은 발정 놓으면 파쇼 정권이고 좌익 파쇼 정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전비 파쇼 정권이다. 강조드립니다. 김대중 정부는 자유좌파 정부였습니다. 옛날에는 김대중 좋아합니다. 이런 게 대약진, 모택동,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잘 설명했고요. 아침 안개님 또 이런 것도 장점이죠. 이런 것도 한눈 안에 딱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아침 안개님의 장점이다. 그 말씀드리고, 또 경제 문제를 이제 5분 동안 10분 동안 얘기를 앞으로 10년 주식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간만에 또 김단태 쿠팡맨 이 사람은 사고 친 적이 없대요. 인드라하고 인간지표 인드라와는 정반대 인물이죠. 쿠팡 빼고는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은 30년 동안 손실을 본 적이 없는 분이 이런 얘기하니까 들어볼 만하죠 한 번쯤은. 근데 다만 약간 연주 탓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연주는 옳다라고 구입원론 관점에서 늘 강조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고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유본을 모르는 상태에서라면 이런 얘기에 고개를 끄덕여질 수 있지만 국유원론을 아신다면 저분의 얘기가 어떤 지나치게 투자의 관점에서만 보시는 거다. 시장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만 보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계는 계속 양자 산업 시대로 가속화 페달을 밟으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야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될수록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로봇을 더 고용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를 대신 쓰겠죠. 그럴수록 IT 기업들은 더 살아나고 돈을 벌 수 있죠. 그런 것이 선순환을 거치면서 양자산업시대로 빠르게 진입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이고, 두 번째로는 얘기했듯이 세계 국제경제에서 여태까지 친중을 해왔던 시대에서 왜 저금리냐? 친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제는 좀 달랐냐? 반중이기 때문에. 반중 때는 과거와 같은 저금리가 아니라 그렇다 고금리도 아닙니다. 인드라 강조하지만요, 연준은 계속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금리 기조를 이젠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과 같은 고금리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 저는 그렇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저는 옳다고 보고, 이건 두 가지 요인, 중국이란 요인, 데이터상으로 2030년이면 미국을 추월한다, 중국이. 이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국유원이 중국
일부러 이렇게 만든 판도인데, 중국이 저렇게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만든 건 누구 덕분이에요? 중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구변 덕분이거든요. 구변이 키워졌으니까. 네. 구변이 등소평 임명해가지고 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메콩 시파르도 임명한 것도 구규번이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네. 연준은 네. 이렇게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보이고, 그럴지라도 구의원론 차원에서 보자면 연준 파월의 입장은 옳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인드라가 금리 인상 부분이 조금 더 지나치게 높다. 인드라 생각보다는 좀 더 강력한 충격요법을 쓰는 걸로 보는, 어떤 세론 쪽에서는 인드라 의견이 있을 수 있어도 총론에서는 연준은 틀리지 않았다. 그런 관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불편할지라도 세계 경제와 세계 미래를 위해서는 본다면 연준 파월의 입장은 옳다. 그래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끼냐 오리냐, 또 웃긴 게 영어 끝났습니다. 이 예전에 인드라가 이거 영상 올린 적이 있고, 이거 최근에는 이제 사비트르님께서 이 영상 토끼냐 뭐 이런 거냐 했는데, 뉴욕 주민께서 영업 안해 끝났습니다. 안 해요. 안 해요. 예? 끝났어요. 어떤 여성분이 상사 안 하냐고. 자, 젊은 여성이. 그래서 그 사비트는 저 뉴욕 주민께서 그 사비트님 블로그를 유심히 봤나봐요. 아니면 동시성인가? 재미있게 봤고, 그 다음에 뭐 너굴경제 뭐 이런 얘기야. 음모론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건데, 이 친구는 그래도 너굴경제가 좋은 건 음모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더 자극적으로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일루미나티적으로.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이 친구 설명의 장점인 걸로 저는 봐요. 그럼 뭐 얼마든지 음모론적으로 유혹에 쩔어가지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친구는 그런 음모론과 딱 거리를 두면서 얘기하는 게 이 친구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너굴경제. 상식선에서 말한다는 걸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김현석 테슬라 쇼크 스냅 충격. 그래서 이런 게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뭐 최근에 뭐 무슨 영국이 그 미국 달러를 국채를 파네,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파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상한 것들은 블랙스완적 관점으로 보면요, 예상하는 것들은 그렇게 나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바닥으로 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쁜 뉴스가 쏟아지는데 지금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없는 것은 이런 경우,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그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지 않다면 바닥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농담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 인드라가 한 열흘 넘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드라 투자했다면 100만원일지라도 했다면은 막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10% 폭락했을 텐데 1% 폭락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굉장히 지금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걸 더 위험한 신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바닥에 가까우니까 악재에도 견디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뭐랄까
예? 태풍 전야로 보여요. 태풍 전야에 고요하잖아요. 예? 뭔가 하나 터지는 거 아니냐. 그게 뭔지 모르죠. 블랙스완적 상황이 한 번은 뭔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10월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중간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 10월 30일 할로윈데이, 그 다음에 중간선거, 그 다음에 또 4분기가 나름대로 성적이 좋거든요. 산타 랠리는 없어도 망가뜨리진 않겠지 하는 이런 기대,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사실은 10월달은 굉장히 투자의 적기라고 봤어요. 단기 랠리가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내가 조심스러워한 이유가 뭐냐면, 인가지표라는 거 생각하고 인드라 말 듣고 오늘부터 이제 투자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인드라 생각이야. 생각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인드라 생각으로는 태풍 전야의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지 몰라죠. 예. 내 말이 인드라의 어떤 이런 쓸데없는 직감이 틀리길 기대합니다. 예. 전 분명히 하지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손해를 막심한 분들한테 더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뭔가 이렇게 지금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쫙 보면 뭔가 예기치 못한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암호화폐 시장도 보면은 선물 시장이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한 1년 전만 해도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선물 시장에서 자주지한다 이거죠. 현물 시장, 암호화폐 시장 현물보다 선물에서 오가는 돈이, 푼돈이 커지고 그만큼 더 도박판이고, 한번 잘못하면 패가망신한단 말이죠. 이 떡밥을 지금 수익성에 굶주리고 있는 연말에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수익을 묶어두면 파산 신고 내야 될 헤지펀드들이 가만히 있겠냐. 뭔가 한번 크게 막 후려칠 것 같다.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한번 크게 한번 예상을 뛰어넘는 뭔가 폭풍 전야, 태풍 전야로 저는 현재 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올라서 좀 뭐 누가 돈 벌었네, 잘하네 투자, 이렇게 한번 박수 보냅니다만, 저는 10월달에 무조건 아무리 인드라 예상이 틀리길 바라고요. 진심으로 인드라 예상이 틀려서 폭등장이 오고 막 그래가 상승장이 와서 다들 돈 벌길 바라고 있지만,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 10월달은 그냥 쉴래요. 겁나서 못하겠어요. 한 1, 2%, 5%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들어만 갔다 하면 막 그냥 10%, 20% 막 손해보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장이 바뀌면 그때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간에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저는 인드라 말이 틀리길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또 인드라 돈 안 벌면 되지. 그냥 가게에서 열심히 돈 벌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후원 주시고 그러니까 고맙게 하는 거죠. 어쨌든 해지를 잘 하셔야 되겠다.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서는 V자 반등 없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일본 이사 쌍둥이가 한국에 살자 나타난 시체 변화, 이런 건 이제 공대 다닌 여자친구의 반도체 같은 하고, 공대, 인드라 또 공돌이었지 않습니까? 공대. 또 두 사람이 스웨덴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네요. 이 여자가 독일인인가 한국인인가, 또 이 해운대 살고 있는 이 친구 또 독한 커플, 재밌네. 해운대구에 무슨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박진우 박진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천수 16강 간다. 네, 또 이 천수 좋아하잖아.
역시 이천수가 언론을 알아. 예, 예능기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예, 진짜로. 예, 요즘 민들아 개인 소교는 과거에 안정환이가 정환이가 그 예능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정환이가 재미가 없어졌고, 예, 김병지도 재미가 없어졌어. 그래서 천수만이 현재 볼 때 저한테, 예, 맞아요. 재밌어. 이 친구는 어쨌든 예능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 재밌네. 16강 간다는 건 별도라고. 예, 그런 예언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천수가 간다고 하니까 정말 갈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저런 경우 이렇게 예측하면은 저는 한 사람만 더 듣게요. 이영표를 저는 신뢰하는 편이에요. 이영표가 나름대로 여태까지 적중한 부분 많이 적중했어요. 그래서 이영표가 하는 얘기는 좀 듣는 편인데 이천수 얘기도 듣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국대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런 예측력 전망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영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 발표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사실 이렇게 안전빵 하려면 16강 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뭔가 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로지에 입덕했네 이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쿠토님, 이번 SPC 사태도 회장이 나와서 하는 말 들어오면 결국 자동화 시키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동화. 네. 네. 모든 사건 사고는 결국은요, 사람이 하면 위험하다. 사람 쓰지 말고 기계를 쓰자. IT에서 네. 네. 사람 쓸 것 같으면 돈 많이 줘라. 그렇게 돼야지. 그런 어떤 구조로 갈 겁니다. 네. 인플레 급등시키고, 인플레에 따라서 임금, 실질 임금 떨어지니까 임금 올려달라 할 거고, 임금 올려달라고 그것을 감당하는 대기업이나 어떤 공기업들은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팍 올리고, 민들아 같은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버티고, 못한 사람은 떨궈져 나가는 거죠. 예. 일당 12만원 줬는데 매출이 13만원이야. 하루 매출이 13만원인데 어떻게 사람 써요? 못 쓰지. 예. 그쵸? 예.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어떡할 거야.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냉정하지만 그게 신이 주신 자본주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구현이 그걸 잘 활용할 따름이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는 분들 있나요? 짧게 질문 받고,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없네요. 30분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 50분 했네요.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 힘들어도 열심히, 우울증 걸리지 말고 힘냅시다. 인더러 힘내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